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복잡하고 변동성 심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시간, 증시 내비게이터의 이 트렌드입니다. 주말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가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 속에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시장은 과연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을까요? 오늘도 시장의 맥을 짚어주실 최고의 전문가 HB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HB입니다. 지난주 시장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장 흐름을 예의주시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하기엔 체력이 조금 부족했던 하루였습니다. 체력이 부족했다는 표현이 딱 와닿네요. 오늘 양대 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꽤 좋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1.6% 넘게 급등하면서 3,917선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은 좀 다르려나 하는 기대감을 줬죠. 하지만 오후 들어 힘이 빠졌습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내일 발표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에 대한 경제감이 커지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0.19% 하락한 3,846.06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했고 특히 바이오와 2차 전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0.96% 하락한 855.65로 장을 마쳤습니다. 초반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밀렸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특히 코스닥 낙폭이 더 컸는데 수급 쪽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습니까? 오늘 수급의 핵심 키워드는 기관의 고군분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코스피에서 4,242억 원, 코스닥에서 40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비하면 매도 규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팔자 기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코스피에서는 4,500억 원가량을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다 받아냈느냐?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무려 8,96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사실상 기관이 지수 하단을 온몸으로 방어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관이 거의 9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군요. 기관의 방어가 없었다면 오늘 지수는 훨씬 더 힘들었겠네요. 그럼 이제 섹터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그나마 지탱해준 효자 섹터는 어디였습니까?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삼성전자는 오늘 2.0% 상승하며 96,700원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적 반등 성격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0.19% 소폭 하락 마감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섹터는 금융주입니다. KB금융, 한국금융지주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주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덕분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해준 건 다행이네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을 끌어내린 주범들, 하락폭이 컸던 섹터는 어딘가요? 2차 전지와 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의 주 원인이죠. 에코프로가 4.44% 급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3% 넘게 빠졌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 우려와 친환경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역시 알테오젠, 셀트리온 등 대장주들이 2에서 3%대 하락세를 보이며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엔 15% 넘게 폭락하며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고요.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와 기아도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 우려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주 2차 전지와 바이오가 힘을 못 쓰니 코스닥이 살아나기 힘들었겠군요. 시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동의는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 상반된 재료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환율 리스크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통화 정책이 제한적이다, 금리 조정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 끌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하 확률을 69.4%까지 보고 있어요. 이 덕분에 장 초반 기술주들이 힘을 냈던 거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좋은데 환율은 왜 안 떨어질까요? 오늘 환율도 1,477원이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적 요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기조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했는데요. 여전히 1,480원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곡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 외국인 수급 개선도 쉽지 않겠네요. 관련해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뉴스들도 정리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외에도 내일 당장 발표될 미국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점화될지 아니면 안도 랠리로 이어질지가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방산주 관련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과 재건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뉴스 흐름상 중요합니다. 네, 내일 PPI 발표가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되겠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오늘 보셨듯이 장 초반 급등이 나와도 후반에 밀릴 수 있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핵심은 기관의 수급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처럼 외국인이 팔 때 기관이 방어해주는 종목,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나 금융주 위주로 압축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2차전지나 바이오처럼 낙폭이 크더라도 아직 추세 전환 신호가 없는 섹터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환율이 1,450원대 아래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무리한 추격보다는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실적주 위주의 대응, 그리고 환율 안정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시장 정리 명쾌했습니다. HB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증시 내비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변동성 속에서 중심을 잡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희망찬 붉은색 화살표가 가득하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